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일반인들이라면 부부애가 좋기를 소원할 겁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상대의 사주에 배우자 운이 안 좋음을 알았다면 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부부운과 부부운 보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명리학에서 남녀관계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배우자궁인 일지입니다. 남녀관계는 명주의 일주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일주, 연주, 월주와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부부의 경우라면 배우자궁에 해당하는 일지를 더 넓고 세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양쪽 다 배우자궁이 안정적인 사람들이 좋은 관계인데요. 이런 경우는 경제적인 위기를 비롯해서 어떤 문제든 간에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의 배우자궁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면 관계의 지속성 또한 좋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지가 겁재의 제왕, 비견의 건록이면 배우자궁이 너무 강해서 불안정하다고 보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장생이나 목욕과 같이 발전성이 강하고 화합성이 강한 것들은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일지에 위치한 오행, 십신, 십이운성, 신살 등이 일지 주변의 오행들과 어떤 관계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궁인 일지의 고립 또는 생조 여부와 이를 둘러싼 주변 각각의 전투력을 일단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합은 서로 간의 관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삼합은 그 작용력이 매우 큽니다. 사주의 어느 기둥이든지 삼합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일지와 시지가 삼합 중에 반삼합인 두 개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원국에서 일지가 신금이고 시지가 자수인데 상대편 시지에 진토가 있다면 배우자궁이 신자진 삼합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기에서 공동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된다고 보는 것이며 역시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월지에 있는 상대의 십신을 보는 것인데요. 즉 남명에서는 재성, 여명에서는 관성의 양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월지에 남명에서는 정재, 여명에서는 관성이 정편에 관계없이 한 개씩만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공동으로 방어하려는 협력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에 위기가 닥쳐 이혼의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혼자서 버티는 것보다 둘이서 극복해 나가는 편이 위기에서 훨씬 빨리 그리고 순조롭게 빠져나올 공산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불안해지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지의 재성 혹은 관성이 고립되었을 때입니다. 지지는 현실적인 문제를 의미하는데요. 남녀 모두 지지의 재성이나 관성이 고립되어 있고 그 고립된 재성과 관성을 극하는 대운이 들어올 때 부부관계가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립된 관성이 극을 당하면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도 예상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관계가 불안해지는 두 번째의 경우는 만남이나 결혼 후에 대운상의 흐름이 불리할 때입니다. 결혼 후 특히 30, 40대의 대운 흐름이 기구신으로 흐르면 부부관계가 불안해집니다. 다음에는 지지에 드러난 재성과 관성이 인접한 오행과 충이 될 때입니다. 이 경우는 매우 불안한 부부관계가 예상되는데요. 부부 모두
빨리 결혼하고 빨리 이혼하는 일이 많습니다. 단, 천간은 추상적인 요인이므로 천간에 있는 재성과 관성의 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넷째는 건록과 양인입니다. 12운성과 신살 중에서 연애와 결혼에 관련해서 세심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 건록과 양인인데요. 건록과 양인은 집착 때문에 부부관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건록과 양인이 일지에 동주하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애정인지 집착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남녀가 연애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부부로 발전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 배우자의 폭력성일 겁니다. 사주 원국이 신강하고 월지가 겁재의 제왕이면 폭력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신약한 경우에는 원국이 관살 혼잡이 된 상태에서 아울러 인성이 미약할 때도 폭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성은 생각하고 인내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관살 혼잡이 되면 자신의 자존심이 침해당할 경우 폭력성이 나타납니다. 이때 인성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필수 고려사항인 속궁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속궁합이 좋은 경우는 몇 가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남녀 모두에게 수오행이 적절하거나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안정적이라 함은 원국 내에 수의 기운이 2개 내지 3개로 발달했거나 1개라도 생조하는 위치에 있다면 통상적으로 속궁합이 잘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일지와 시지가 신자진 삼합을 이루는 경우에도 속궁합이 잘 맞습니다. 둘째, 일지가 배우자궁이므로 두 사람의 일지가 반삼합의 관계에 있을 때 속궁합이 좋고요. 일지동이거나 일지충일 때 속궁합이 좋은 것으로 봅니다. 셋째, 두 사람 각자의 원국에서 일어난 합충을 합쳐서 10개 이상일 때 속궁합이 잘 맞습니다. 합충이 한 사람으로 치우치지 않고 각각의 원국에 비슷한 개수로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서로의 애정이나 갈등 관계가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합충이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잘합니다. 넷째로 고려할 것은 천간합과 지지의 합입니다. 단순히 일간이나 일지뿐만 아니라 4개 주 모두의 천간합과 지지합이 활성화된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남녀 사이에 일간, 월간, 시간순으로 천간합이 활발하면 유정한 관계로 봅니다. 다섯째로 고려해 볼 것은 암합인데요. 두 원국의 암합이 3개 이상일 때입니다. 이는 단순히 속궁합이 좋다기보다는 섹스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하므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성적 관계를 지향합니다. 이 사주의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지의 사화 재성과 술중의 정화 재성이 처성입니다. 연지 사화 재성은 일지 처궁과 사해중이 되기 때문에 처성이 처궁에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사중의 무토가 연간 개수와 무게합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더욱 둔해졌습니다. 무게합하는 중에 처성을 생하는 을목식신이 축중신금과 암충으로 밑에서 찔러댑니다. 이는 일찍 나타나는 처와 인연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술중 정화재성은 일지 해중 임수와 정임 암합이 돼서 말년을 뜻하는 시지에 작용하기 때문에 일간과 인연이 있습니다. 이는 늦은 나이에 새롭게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단 술중 정화는 시간 임수 겁재와 정임합이 되었기 때문에 늦게 나타나는 여성은 결혼을 했었거나 동거를 했던 여성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